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중요한 연설들이 있어요. 하나는 취임식에서 하는 연설. 그 취임식도 사실 약식이었어. 그렇죠. 예. 비상국면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릴 걸 못 누렸어. 국회의사당에 몇만 명 모아놓고 선수하고 이러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국회에 있는 로텐도어인가 거기서 예. 약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크게 하는 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나와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저 2017년에 그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쏟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우리 제도 언론의 비판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여러 가지 트윗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은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 비즈? 결국은 조선 기자죠. 예, 조선일보 계열사죠. 조선일보 계열의 경제 전문 신문 이런 건데, 거기 기자가 악플을 호소했다. 악플이 너무 심해서 대통령께서 그거를 좀 자제 좀 방법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게 대선 국면에서 한번 그런 요청이 있었죠. 예. 답은 사실 뻔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자를 욕하기 전에 이건 조선일보라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어찌됐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기자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자유분방하게 질문할 수 있게 100%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딴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요. 이 기자가 중국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을 타이틀로 쓴 첫 기자래요. 네, 혼밥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성함은 조선비지의 박정엽 기자님이시고요. 또 나름 페미니스트세요. 박이정엽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학생 때 그렇게 썼더라고요. 조선이 이런 사람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연대 초대 총장 백낙준 동상 앞에 친일파라고 쓴 글씨를 붙이면서 이게 기사화됐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일보 계열에 입사한 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밥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변절의 어떤 아이콘 중에 하나구나. 네. 변절이라기보다 밥그릇에 충성하다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제가 전공이 그쪽이니까 만약에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입사를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전 못해요. 아무리 그게 밥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쓸 수 없는 내 마인드가 아닌 거를 계속 기사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들어가서 조선일보를 한번 개혁해보겠다 이런 생각. 그건 손석희의 사장급이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단으로 들어가면 뭐 왕따 당하고 그냥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영혼 없이 기사를 쓰니까 바로 그걸 기레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 달라질 건 없어요. 저열하고 좀 값싼 정신세계가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한다고 안 그러면은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우르르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되도록 그런 비판적으로 댓글을 달더라도 좀 고운 말로, 좀 논리적으로, 좀 인격을 좀 보호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마저도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관계가 스타와 팬의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감히 명령 같은 걸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입니다. 기자분들께서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리고 악플의 어떤 속성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악플 달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는 악플이 있어요. 네 생각 좀 바꿔줘 제발 부탁해 이런 느낌으로 악플이라는 개념이 내용의 악플성을 떠나고 형식의 악플 있잖아요. 쌍욕이 섞이고 표현이 거칠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면 자기가 악플 달았던 기억이 없어요. 악플을 달았던 기억이 없는 듯이 사라진다라 이런 얘기예요. 이력을 봤더니 한 3달 전에 악플 달던 분이 최근에는 칭찬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그런 지향점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리더로서 지지층의 리더로서 당신이 어떤 지침을 내려달라.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도였던 거잖아요.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 말 때문에 완전히 증폭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동안 사실은 편하게 기사를 써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댓글 부대하고 한편일 때는 이런 불만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 지난 거의 9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 정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저지를 한다고 하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이런 식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기사의 타이틀 같은 걸 보면요. 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 1987을 본 것에 대해서 정치색 짙은 영화 관람한 문 대통령 이렇게 쓰고요. 안철수 중요 선거 때마다 영화 정치, 4번째는 내부자들 이렇게 딱 분위기가 다르게 쓰잖아요. 그리고 기자 수첩, 취임 100일의 교훈,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라던가 아니면 청와대 내로남불 옹호론까지 만들어 홍종학 구하기, 쪼개기 증여, 상식적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되는 글을 써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기자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그 답변을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생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개진을 활발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 내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당신들이 발맞춰야 가는데 당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변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이 기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엄청난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어서 국민들이 자기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박글이 달리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감히 나한테.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조선일보사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는 게 오늘 또 조선 TV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조선 TV 기자가 오늘 그 자유질문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겁니다. 한 가지씩만 질문하세요 그랬어요.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그 원칙을 세워놨는데 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사가지 없어요. 대통령이 고르세요 그랬어요. 2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이게 조선일보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때는 뭐 핸드폰 두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다 맨몸으로 들어가던 그런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신년 기자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될 거라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특히 예의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 질문 내용이 상관없이 흔히 이런 식의 말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괘씸한 건 그 청와대 기자단 해체 뭐 이런 청원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민주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차이점은 출입처라는 게 있는데 보통 출입처 그 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착관계가 생겨요.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출입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출입처를 비판할 수 있는 건 민주정부 때만 가능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에 맨날 날선 기사만 쓰고 있는 신문사 기자가 청와대 직원들한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같은 데서는 워낙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날선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찬양하는 거 외국 갔다 오면은 무슨 경제효과 막 사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대면서 유착 관계로서 유지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복도 없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일보 정도 같으면은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상천하 유아 덕전 이런 느낌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고 뭔가 조그만 꼬투리가 보이면 그거를 확대시켜가지고 기사 타이틀로 쓰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기자단 해체하라는 청원이 걸리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출입처를 없애는 게 맞습니다. 기자실이 없고. 근데 그게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거라도 얻어 먹어야 될 사람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출입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어왔는데 그 자체가 홍보용이에요. 출입처에서 나오는 좋은 재료가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들한테 나갈 때는 좋은 기사가 나가지 나쁜 기사가 나가겠습니까? 근데 홍보용인데 그러면서 유착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실 같은 걸 없애는 형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취재는 하되 그 취재 자체가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보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입처 취재단 자체가 일종의 계급화돼가지고 이 메이저 언론 그리고 그 한 중간 규모의 언론, 이게 소형 언론, 그리고 신생 언론 이렇게 완전 계급처럼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출입처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왜 다 참고 있는 건지 좀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